오늘 당신의 아침 풍경은 어땠는가? 맞춰놓은 알람 시계의 요란한 소리에 바로 잠에서 깼거나 5분만 더를 외치며 울리고 또 울리는 알람과 씨름을 벌이다 힘겹게 몸을 일으켰을지도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을 무척 힘들어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아침형 인간이 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이른 아침 기상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이라는 점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란 어려운 일이다. 또한 일어난 이유도 문제다. 여유가 없는 대부분의 직장인들에게는 나를 위한 아침 시간 자체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헐레벌떡 옷을 주워 입고 나가기 바쁘다. 그러나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만큼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그 아침 시간을 어떤 생산적인 행동들로 채워가느냐 하는 점이다. 종종 귀한 아침 시간을 단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된다는 조급한 마음에 자신을 몰아세우는 사람들도 있다.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더러 그런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오히려 뇌가 지닌 본래의 힘이 약화되어 효율이 낮아진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침을 즐기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 과도한 압박은 금물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좋은 책을 읽어드리는 홍시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최고의 골든타임을 만드는 아침 시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최고의 인생을 만드는 아침 습관의 힘, 아침의 재발견, 모기 게니치로 지음, 조혜선 옮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뇌를 기쁘게 하는 아침 시간 활용법을 배우고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안의 주요 내용을 부분 선택해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서 3시간 두뇌 활동에 골든타임을 잡아라. 방송가에서는 텔레비전 시청률이나 라디오 청취율이 높은 시간대를 골든타임이라고 칭한다. 그런데 인간의 두뇌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한다. 바로 두뇌 활동이 가장 효율적이고 활발한 시간대를 의미하는데 보통은 아침에 깨어난 후 3시간을 일컫는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행복한 인생을 보내는 사람의 대부분은 두뇌의 골든타임을 능숙하게 활용할 줄 안다. 바꿔 말하면 일이나 인생은 두뇌 컨디션이 가장 좋은 시간대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극적으로 달라진다. 다만 3시간은 하나의 예시일 뿐 골든타임에 해당하는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은 없다. 엄밀히 말하자면 두뇌 활동의 골든타임이란 아침에 눈 떠서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다. 다시 말하면 사회에 접속하기 전까지의 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 아침에 깨어난 직후의 뇌는 저장한 정보를 한 차례 초기화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다. 그렇기에 아침에 깨어나서부터 3시간 동안은 무언가 새로운 공부나 일을 시작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아침 두뇌는 전날의 피로나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해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 뇌에 적절한 자극을 주면 상쾌한 기분으로 일이나 공부에 몰두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그날의 효율이 몇 배나 높아지게 된다. 아침 식사에 대한 오해와 진실. 두뇌의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 아침은 언제 먹는 게 가장 좋을까? 아침 식사 전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글자 그대로 아침밥을 먹기 전이라는 의미인데, 이는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억해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키워드다. 밥을 먹으면 우리 뇌의 포만 중추가 채워져 두뇌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따라서 두뇌의 골든타임인 아침 시간을 밥 먹는 데 쓴다면 아침부터 빠른 두뇌 회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아침을 아예 건너뛰라는 의미는 아니다. 아침밥은 뇌에도 몸에도 좋다. 다만 아침 시간에 새로운 일이나 평소 하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두뇌 기능이 활발한 아침 식사 전에 하는 편이 좋다. 저절로 몸이 움직이는 아침 루틴을 만들어라. 이제껏 해보지 않은 무언가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명확한 목표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일찍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다. 아침에 모처럼 일찍 일어나서 아침 시간을 마련했는데 해야 할 일이나 목표,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면 의욕도 생기지 않는다. 아침부터 두뇌 회전을 빠르게 하려면 우선 아침에 무엇을 할지 명확히 하자. 정해진 목표와 구체적인 행동을 결합해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해,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하지? 라고 막연히 생각하기보다는 저절로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자기만의 아침 루틴을 만들어야 한다. 아침은 몰입 경험을 위한 최고의 시간. 인간의 두뇌와 몸은 몰입 상태일 때 최고의 실력을 발휘한다. 그렇다면 뇌가 활발한 아침 시간에 자기 자신도 잊을 정도로 집중하는 몰입 상태에 빠져보는 건 어떨까? 그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이다.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서 아주 편안한 상태로 무언가에 집중하면 자신이 갖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라 그 상태가 오래 지속되기까지 한다. 안정된 상태의 아침 뇌가 몰입했을 때의 그 감각을 반드시 기억하자. 몰입 상태는 뇌가 가장 기뻐하는 순간이기도 하므로 그때의 쾌감을 계속해서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일이나 매번 작심삼일로 끝나버린 일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뇌가 기운 넘치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아침에 해야 한다. 최고의 아침을 위해서 밤의 뇌는 쉬어야 한다. 밤은
창의적인 일이나 공부에 적합하지 않을까? 사람은 자는 동안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 잠들기 전까지 쌓인 기억을 정리하고 저장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밤의 머릿속은 정리되지 않은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상태에서는 뇌가 유연하게 사고하지 못한다. 반대로 아침에는 어떨까? 자는 동안 기억이 정리되므로 아침에는 머릿속이 맑은 상태다. 두뇌가 활력이 넘치므로 아침은 그만큼 창의적인 일을 하기에도 딱 좋은 시간대다. 그런데 너무 밤늦은 시간에 잠을 들거나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처 정리되지 않은 정보들이 뒤죽박죽인 채로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거나 잠자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다 일찍 잠들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많다. 밤의 뇌에게 또 다른 복잡한 생각과 정보를 주지 말자. 밤의 뇌에 필요한 것은 정보와 기억을 정리할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야 아침에 내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다. 밤의 뇌를 쉬게 한 후 창의적이고 높은 사고를 요구하는 일은 활력 넘치는 아침 뇌에게 맡기도록 하자. 네오필리아의 천적인 지루함을 물리치는 방법. 앞서 인간의 뇌는 실증을 잘 낸다고 말했다. 인간의 뇌는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성질을 지니고 있는데 이를 네오필리아라고 한다. 지구상에서 인간족만이 지금과 같은 진화와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러한 성질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지루함이야말로 뇌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지도 않고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보내는 일상을 지루하다고 느끼지 않는다면 뇌의 성장이 정체되었다는 증거다. 이러한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스스로 고민해서 네오필리아를 충족시킬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흥미를 느끼는 분야와 새로운 일에 도전해서 뇌에 긍정적 자극을 줘야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일찍 잠들었다.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우선은 일찍 일어나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전날 저녁부터 잠들기 전까지 무엇을 하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직장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힘들어한다. 그들이 아침형 인간이 되기 힘든 주된 이유는 간단하다. 잠자리에 늦게 들기 때문이다. 사회인으로서 하루를 되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밤을 중심으로 생활하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야근을 하거나 교육이나 세미나 참석 등으로 귀가가 늦어져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드는 직장인들이 부지기수다. 수면의 양도 질도 떨어지니 피로가 누적되는 건 당연한 이치다. 매일 지각을 면치 못하면서도 10분만 더, 5분만 더 하며
아슬아슬한 시간까지 자는 사람들도 많다. 이래서는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올빼미형으로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란 도무지 넘어서기 버거운 터무니없는 높은 장벽과도 같다. 이제껏 올빼미형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침형 인간으로 변신하기란 무척 어렵다. 그렇다면 그 전 단계에 해당하는 전날 밤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 알아보고 하나씩이라도 괜찮으니 조금씩 습관을 바꿔가자.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 아침형 인간이 되면 이제껏 갖지 못한 오로지 나만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곧 뇌와 마음 모두가 행복을 느끼는 시간을 확보하는 일이기도 하다. 잃어버린 아침을 되찾는 잠들기 전 1시간 습관.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침을 그 어떤 시간대보다도 귀중하게 여긴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날 저녁부터 밤에 잠들기 전까지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잘 안다. 즉, 아침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취침 전까지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고 아침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중요하게 여긴다. 어떤 사람은 밤이 될수록 활력이 넘치기도 하는데 그런 상태가 되면 의욕의 불이 붙어 일이 술술 되기도 하므로 늦은 시간에 일하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저녁에 꼼꼼하고 정확성을 요하는 일을 하기는 어렵다. 다른 무엇보다도 밤이 되면 뇌와 몸의 피로가 극에 달하므로 속도전에서는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피로로 녹초가 된 밤이 아니라 뇌와 몸이 유연한 상태에 있는 아침에 의욕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린다. 그러기 위해 밤 늦게까지 무리하게 야근하기보다는 일을 적당히 마무리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날 준비를 한다. 뇌의 휴식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을 쾌적하게 보내려면 자기 전에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야 한다.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거나 허브티를 마시거나 마음이 평온해지는 음악을 듣거나 즐겨보는 잡지나 사진첩을 훑거나 식물을 가꾸는 등 긴장을 푸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양하니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긴장을 풀면 된다. 무엇보다도 지친 자신의 감정을 치유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방법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과정이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세계적인 기업 구글에는 흥미로운 20% 룰이라는 제도가 있다. 엔지니어들에게 근무 시간 중 최대 20%를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쓸 수 있게 한 제도다. 물론 CEO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창조적인 인재로서 활약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장려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무 시간이 8시간이라면 60분 곱하기 8시간 곱하기 0.2는 96분.
동안은 현재 하고 있는 일 이외에 다른 일에 써도 상관없다.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있도록 회사 측에서 힘을 실어준다. 일반적인 기업에서는 생각조차 하기 어려운 획기적인 발상의 제도다. 구글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혁신이 잇따라 일어나는 이유는 직원들에게 이처럼 마음의 여유를 가질 시간을 주었기 때문이 아닐까. 실제로 이 제도의 도입으로 지메일과 구글 어스 등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는 매우 유명하다. 뇌과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도 반드시 추천하고 싶은 제도다. 업무에 쫓기는 삶은 뇌와 몸에 결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몸과 마음에 여유를 주면 놀라울 만큼 업무의 질이 올라간다. 업무의 질이 올라가면 성과 역시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제한 시간을 두어 나 자신과 경쟁한다. 매사에 목표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를 압박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뇌는 언제나 새로운 변화와 자극을 바란다. 그리고 뛰어넘어야 할 장벽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을 극복해냈을 때 더 큰 쾌감을 얻는다. 우리 인간은 어쨌든 게으름을 피우려 드는 존재다. 하지만 그래서는 자기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뇌 역시 성장하지 않는다. 스스로 나서서 자신을 압박하고 그것을 극복해야 성공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경험을 통해 성취의 쾌감을 느껴야 또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할 의욕도 솟아난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반복해야 뇌를 강화할 수 있다.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우선 자신이 눈앞에 주어진 일을 어느 정도까지 해낼 수 있는지 파악하는 메타인지 능력이 발달한다. 자신의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면 단시간에 일을 하나 마치고 그 다음 일로 넘어가는 습관이 몸에 밴다. 그만큼 하루 24시간이 낭비 없이 꽉 채워진다. 나아가 매사에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뇌를 순식간에 몰입 상태로 이끄는 것도 가능해진다. 스스로에게 제한 시간을 설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아침 시간에든 자투리 시간에든 일이나 공부에서 집중력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걱정 많은 뇌 안심시키기. 우선 사람의 뇌가 부정적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사람은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데 그중 약 80%가 부정적 내용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다. 뇌는 그만큼 걱정이 많다. 어째서 사람의 뇌는 쉽게 부정적 사고에 빠질까? 그 이유를 알아보려면 인간의 습성, 즉 뇌의 진화 과정을 더듬어 가다 보면 알 수 있다. 우리의 선조는 수렵과 채집을 하며
늘 위협 속에서 살았다. 야생동물처럼 탄탄한 근육,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추지 못한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를 선택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왜냐하면 10번 긍정적인 것보다 한 번 부정적인 상황에 놓이는 것이 생존 차원에서는 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어두워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가 들렸을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그냥 잠을 자는 쪽과 포식자일지 모른다고 공포의 도망을 가거나 공격 태세를 갖추는 쪽 중 어느 쪽이 생존 확률이 높을지 생각해 보자. 이처럼 공포와 의심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감정이었다. 즉, 부정적 사고는 집단 생활을 유지하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 두뇌 경보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이상 수렵과 채집을 하며 위험을 겪지 않게 됐지만 우리 뇌의 경보 시스템은 본능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본능을 거슬러 걱정 많고 부정적인 뇌를 기분 좋은 긍정적인 뇌로 바꾸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살펴보자.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꿔보자. 바로 바뀌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앞서 뇌는 언제 어느 때든 변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기억하는가? 뇌는 언제든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요점은 뇌가 긍정적으로 사고하게 만드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다. 일단 뇌가 기뻐할 만한 일을 찾아보자. 그리고 그 행동을 반복하자. 그러면 행동이 변하고 그런 습관이 몸에 배면 뇌의 사고 회로도 변할 것이다. 긍정적 뇌를 만드는 첫걸음은 바로 자기 탐색이다. 솔직하게 자신에게 질문해보자. 나는 무엇을 할 때 기쁘고 즐거운가? 아무리 작고 사소한 일이어도 절대로 놓치지 말자.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 기뻤던 일, 그냥 하고만 있어도 즐거운 일 등을 하나씩 떠올리자. 여기까지 했다면 조금 더 탐색을 이어가자. 시행착오를 통해 무언가를 성취해낸 경험이 있는가? 내가 인생에서 중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강점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자기 탐색을 한 번에 끝마치지 말고 여러 차례 반복하자. 자기 탐색을 하면 스스로에게 흥미와 관심이 생기는데 이 역시 뇌를 긍정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과거의 긍정적 경험을 깊이 맛보는 과정도 긍정적 뇌를 만드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아침마다 이러한 탐색을 반복하면 당신의 뇌에 더 커다란 긍정적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하루 24시간 내내 노력하는 것보다 아침 3시간의 골든타임이 내 인생을 더 충실하게 채워줄 수 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